안녕하세요.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엑스페릭스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하루 쉬려고 했는데 하루가 아니라 좀 며칠 설 연휴 전까지 일을 빨리 마무리할 것들이 있어서 좀 쉬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봤더니 그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한 거예요. 보통 뭐 200만 유튜버, 2천만 유튜버들 입장에서야 200명이 별게 아니겠지만 우리가 저 같은 미세 유튜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설 연휴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추적하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방출합니다. 지금 사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이렇게 대충 보시면요. 그 디지털 신원 확인 솔루션 전문 업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정보 등록 인증 디바이스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며 뭐뭐뭐뭐 우리가 늘 그 스마트폰 쓰면은 인증하잖아요. 뭐 그런 거 하는 회사인가 봐요. 여기 보면 유사 기업들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현재 유사 기업 중에 하나 여기 있는 것 중에 트랜스텍 뭐 옵텔레콤 사이언스 뭔가 홀딩스라는 종목은 주가가 좋네요. 수익률이 좋네요. 그런 건데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을 보시면은 지분율이 적습니다. 오너 지분이 적고요. 이런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인데 금융시장은 더 심한 게 이런 금융상품이라던가 그 금융시장의 이 상장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수익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를 하시거나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수가 폭등하면서 사실은 가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죠. 없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제 그 가치가 아닌 유동성의 함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오른 이유가 일본의 무자비한 현금 살포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환율은 모르겠고 돈 풀어서 증시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냐 못 만드느냐가 국가 체력에 의존할 텐데 우리가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 규모가 이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꺾일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평가하는 시장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고점에서 완전히 피크아웃돼서 그 하향 추세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불꽃놀이를 하는 게 아닌가. 촛불이 꺼지기 전에 한번 밝게 태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시장에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엔 탈출해서 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은 적자가 크죠. 매출액이 200억인 회사가 25년 기준으로 적자가 160억이 예상됩니다. 납득되세요 지금?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거죠? 심하죠, 그쵸? 근데 영업이익만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2억에서 마이너스 10억까지 많이 줄어요. 그럼 좋게 해석을 하자면 26년에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26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경우 그것을 재료로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으로 보온을 하겠다라면 대충 그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불꽃 랠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정말 미세하게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려고 하는 가격보다는 높아가지고 조금만 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투자 금을 종목별 1,000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합니다. 대신에 이런 종목이 많으면 종목을 이렇게 쭉 나누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 제가 21년 그 문재인 정부 때 한창 시장 좋을 때 그때는 뭐 종목당 뭐 1억씩도 넣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돈도 없고 그동안 돈을 많이 어디 써버려서 조금만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그간 하게 되면서 큰 돈은 그 미국에 그 배당주에 넣어두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렇게 테마성으로만 가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구조를.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가지고 노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떤 타율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10개를 골랐다면 그 중에 몇 개가 예상대로 가냐. 그래서 데이터를 누적하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종목인데 일단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삼자 배정 최근에 있었고요. 10억. 그 삼자 배정 주식 발행 단가는 2,519원. 지금보다 무려 1,000원이나 싸죠. 삼자 배정인데 저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얼마 먹은 겁니까? 40% 가량 수익이 난 거죠. 상한가 한 방으로. 그 다음에 여기 3회차 BW. BW라는 게 뭐냐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 그래서 전환사채랑은 다릅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환사채는 채권인데 그것을 원금으로 현금 상환을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게 전환사채죠.
그래서 전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으로 바꿔 나가면 재무상 어떻게 됩니까? 재무구조상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에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오너의 지분율은 희석되고 기존 주주도 지분율은 희석되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채권은. 근데 거기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옵션으로 붙어 있는 거죠. 채권은 채권대로 가고 그거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주식을 새롭게 발급받아서 팔 수 있죠. 근데 다행히 행사가가 지금 3,965원이거든요. 저 BW도 초기에 80억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21억이거든요. 3,965원에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주가가 한 6,000원이나 7,000원 정도는 되어야 행사를 하겠죠. 그냥 50% 먹을 테니까. 그래서 3회차 BW 남아있고 4회차 전환사채가 한 17.5억이 남아있는데 전환 가격이 3,269원입니다. 그리고 5회차 전환사채가 40억이 있고 그게 전환 가격이 2,822원까지 조정이 됐어요. 최근에. 자, 그럼 대충 봤을 때 유상증자 2,500원 이게 제일 싸게 들어온 거고 5회차 전환사채 40억은 청구를 올해 8월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충 이런저런 걸 고려했을 때 올해 6월부터 다가오는 6월 이제 한 넉 달 남았죠. 6월부터는 주가 부양에 동기가 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2,800원짜리 전환사채가 수익률 50% 보려면 4,200원 가야 되니까 4,200원이 고점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대략 직전 고점인 4,400원에서 한 5, 6,000원 사이까지는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셨던 주주분들이라면 굳이 오늘 상한가에 팔 필요는 없고요. 뭐 팔고 싶으면 파세요. 한 2,500원에 잡으셨으면 좀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한 4, 5,000원까지는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신호가 나왔으니까 버텨서 길게 기다려봐야 1년 아닙니까? 그 정도 기다리셔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보유 중인 저의 소중한 200분의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사실 분들이 계시다면 3,000원 밑에서 사시라. 안 오면 안 사면 된다. 굳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서 물려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코스닥 소형주들이 돌아가니까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